대구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의 늪에 빠졌습니다. 14개월째 미분양 10,000가구가 넘고 준공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 대구 미래 교육 컨퍼런스가 호텔 인터블고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그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주최로 전국에서 600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대구 미래교육 컨퍼런스의 주제는 단연 IB였습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해 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로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를 통해 학습하는 활동을 추구합니다. 2021년 2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가 국내 1호 IB 월드스쿨로 인증을 받은 이후 대구에서만 현재 22개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IB 과정을 준비하는 교사들은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고 탐구를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를 늘 고민합니다. 교사 스스로 단원을 설계하는 과정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일깨워주고 이런 용기는 교육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알지만 그리 급하지 않았던 학교 교육과정 회의와 동료 교사와의 협업 시간이 이제는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학습 자료를 공유하다 보면 어느새 새롭게 힘을 얻곤 합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IB 프로그램을 접한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해 기대를 넘어 이제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합니다. 제 아들이 비록 지금 우수한 아이는 아니지만 지금의 IB 교육이 분명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IB 과정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서의 IB 교육은 삶의 태도에 유익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구 교육의 방향은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IB의 원리에 모아졌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점은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평생 학습자로서의 학습력을 키우는 교육,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축적하는 교육,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쌓아나가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응원하면서 IB 학교의 내실 있는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탐구 중심의 교육이 도입된 지 이제 갓 2년. 아직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IB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에 잘 녹아들어 아이들 삶에 더 보탬이 되는 배움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이 미분양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개월째 미분양 10,000가구의 벽이 깨지지 않고 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아파트 시장이 여전히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376가구로 전월보다 125가구 줄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는 8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 총 58,299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17.7%를 차지해 미분양 전국 1위에 불명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분양 1,539가구를 기록한 이래 14개월째 미분양 10,000가구의 벽도 무너지지 않은 상황.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903가구로 전월에 712가구보다 191가구 늘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구군별 미분양 물량은 남구가 2,329가구로 가장 많고 달서구 2,238가구, 북구 1,431가구, 수성구 1,428가구, 동구 1,116가구, 중구 1,039가구, 서구 719가구, 달성군 76가구 순입니다. 10월 대구의 주택매매 거래량도 2,309건으로 전월 2,453건보다 5.9% 감소했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아파트 신규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침에 따라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로 1년 전 1,190호보다 98.3% 감소했고 신규 분양은 한 건도 없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늘면서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 수명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난 뒤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기대치가 기대 수명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평균 82.7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보다 0.9년 줄어든 수치입니다. 기대 수명이 감소한 건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 때문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코로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고 사망 원인 중에서도 3위에 해당될 만큼 코로나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해서 0.9년이 감소가 됐습니다. 성별에 따른 기대 수명은 여자는 85.6년, 남자는 79.9년으로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6년 정도 더 길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병으로 사망한다면 암 때문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8%였고 이어 심장질환 9.5%, 폐렴 8.3% 순이었습니다.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기대 여명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60세 남성은 앞으로 22.8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남성은 82.8세, 여성은 87.4세입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남자는 1.8년, 여자는 2.4년 더 높은 수치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시내 곳곳에 장기 주차로 방치된 캠핑카 때문에 주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심지어 구청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 제공한 임시 공한지 주차장까지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모두 점령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임시주차장 조성 취지에서 벗어나지만 관할 지자체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월암동의 한 임시 공영 주차장. 유휴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만든 62면 규모의 주차시설입니다. 지난 4월 무료 개방 초기만 해도 드문드문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승용 차량은 없고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가 주차장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 놀러 오면 이제 차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른들 토요일, 일요일 그죠? 아침에도 그죠? 이 캠핑장 그거 다 대나가 있으니 뭐 골치 아프잖아. 차 댈 데가 없으니.
달서구는 이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안지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에도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를 위한 주차 시설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캠핑용 차량의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장기 주차장이만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주차장 입구에 일정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해 상대적으로 전고가 높은 캠핑카의 진입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 소유의 부지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공안지 주차장인데 예산을 우리가 그래 못 드리거든요. 땅만 사실 골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안지 주차장이다 보니 그 외에 또 자꾸 시설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서 그래요. 아예 캠핑 차량 전용 주차 공간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일부를 위한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캠핑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가 지난 2020년 시행됐지만 소급 적용에서 제외된 이전 등록 차량은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빠르고 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마을에 어느 날 도로가 사라지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민들은 땅 주인이 40년 넘게 사용해온 마을 도로를 없앤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있던 도로가 자연재해로 유실됐다고 합니다. HCN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 무을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안쪽 도로를 따라 계속해서 가다 보니 갑작스럽게 길이 뚝 끊겼습니다. 분명히 지도상에는 존재하는 도로이지만 현장을 가보니 마을 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석축을 따라 전봇대 부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마을 도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도로가 사라지고 작은 비탈길만 남아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마을로 귀촌한 땅 주인이 40년 넘게 사용하던 마을 도로를 일방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제 귀촌한 분이 그 도로가 자기 사유지 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훼손하고 지금은 자기 사유지 안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민들은 원래 다니던 마을 입구에 있던 그 길을 쓰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안길 도로가 끊기면서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나이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한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제 돌아서 가게 되면 걸어서 기준으로는 30분 이상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좁은 것뿐만 아니고 바로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한 7m, 8m 정도 높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예 다닐 수가 없어요. 반면 땅 주인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본인 사유지 안에 있던 마을 도로가 자연재해에 의해 자연스럽게 유실됐고 산비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곳에 석축을 쌓아 정비했다는 겁니다. 마을 도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선 땅 주인이 구미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데 도로 문제로 마을 주민들과 감정 싸움이 번지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유실된 곳이 사실상 사유지에 포함되다 보니 구미시에서도 아직까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구미시는 면장이 나서 마을 주민들과 땅 주인 간에 중재에 나서겠다고 전했지만 추운 겨울을 나는 어르신들은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됐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죠. 봉화군에서는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커다란 솥에 각종 채소와 영양 가득한 문어까지 듬뿍 넣어 죽을 끓입니다. 3년째 매주 한 번씩은 꼭 모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죽을 나누는 이들.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인 봉화의 죽순이들입니다. 많은 요리 중에 죽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죽은 어르신들이 소화 기능도 약하시니까 소화도 잘 되고 치아도 대부분 안 좋으시니까
아주 적합한 음식인 것 같아서 저희가 죽으로 하게 됐고요. 지난 2021년 척곡1, 2 부녀회원 2명이 시작한 작은 죽 나눔은 현재 4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단체 활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만 총 650가구에 각각 4번씩 방문했는데 든든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찾아와 말동무까지 돼주는 이들이 어르신들은 너무나 고맙기만 합니다. 먹을 때마다 좋아요. 왜냐하면 마른 죽이라 그래도 저걸 가정에서는 잘 못 써먹는 죽이라요. 맛도 있을 뿐더러 정성을 들여 해줘가지고 고맙기가 말할 수 없어요. 봉사자들이 직접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인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행은 주변 마을로도 알려져 지금은 법전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봉화의 죽순이들은 봉사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정책 디자인 과제에 참여했고 활동 과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개선한 결과 우수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법전면만 하고 있는데 봉화군 전체가 10개 면이에요. 10개 면에 확대되도록 그게 처음의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다면 죽센터도 짓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을 해서 재원을 좀 마련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죽 한 그릇의 나눔이 지역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는 선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후보자는 평균 2억 500만 원의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를 보면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 7,400만 원입니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달서구 갑으로 1억 7,600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 인구와 읍면동 수에 제한액 산정 비율 등을 적용해 최종 결정됩니다. 2024 대구 마라톤 대회가 지난 4일 세계 육상연맹으로부터 국제 공인 코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7일 열리는 2024 대구 마라톤 대회 코스는 세계 육상연맹에서 인증하는 변경된 코스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올해 대회까지는 국제보상공원에서 시작해 도심을 3바퀴 도는 루프 코스에서 개최됐으나 내년 대회부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시작해 시내 전역을 1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변경돼 열립니다.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가 넉 달째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2.79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 올랐습니다. 8월 이후 넉 달 연속 3%대 상승으로 다만 전달 3.5%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이 9.5% 올랐고 특히 사과와 파 등 농축수산물은 50% 이상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대구 한의학과 의료관광산업을 망라한 2023 K-메디웰니스 프리페스타에 1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엑스코리아에서 열린 이 행사에 외국인 1,000여 명을 비롯해 국내외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져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시는 특히 한의학 체험 위주로 구성된 이 행사에 외국인과 MZ세대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웰니스 산업이 대구의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공항의 소음기준 위반 사례가 김포공항의 18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공항처럼 저소음 운항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통합한다는 계획인데 예산과 조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광명시의 대표 명소 광명동굴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주말까지 15개 구역에 형형색색의 LED 조명을 설치해 이른바 빛축제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땅 투기에 가세했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국제공항과 군부대 이전 같은 개발 소문이 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거래가 집중됐는데 경기도가 적발한 투기 금액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가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풍읍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를 방문해 가구당 500장씩 총 5,0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달성군이 낙동강 자전거길 구간 59개소에 QR코드가 탑재된 기초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부여된 기초 번호를 활용해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원화여고 2학년 고나연 학생이 서구 인재육성재단에 후원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나연 학생은 장애인 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금호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중 87명을 선발해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시는 재미교포 고 이성환 씨의 유지에 따라 기부한 장학금으로 매년 저소득층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는 미관을 해치고 불편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